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윤석열 탄핵될까 하야 할까? 네, 윤석열은 탄생이 민주당이 잘못해가지고 탄생된 정권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박근혜 당시 그 대통령이 탄핵이 됐어요. 탄핵이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은 새로운 국민의 세상이 열릴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의존하고 중국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고 잘못된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을 경제적 어려움으로 빠뜨려서 결국에는 국민들이 반발하고 국힘당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 국힘당을 찍은 이유는 국민들이 뭐 그냥 희망이 아니라 분노에 의해서 문재인 심판 그리고 비리 의혹이 넘쳐나는 이재명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결국에는 윤석열을 찍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을 외쳤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적어도 공정하고 상식 있는 세상이 열릴 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지금 김건희 관련 의혹이라든지 장모 관련 의혹이라든지 윤석열 관련 의혹들 이런 것들은 공정하지 않다. 이제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세력들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문재인에 대한 분노가 가시지 않았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문재인이 지금 이제 수사를 받게 되고 문재인 세력들이 큰 곤란을 겪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그래서 이재명 측근들이 지금 다 구속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정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이재명 수사가 본격화되고, 그래서 내년에 지금 12월인데 내년에 이재명 문재인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이 윤석열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결국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용도 폐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사적으로 권력을 얻었는데 문재인 이재명이 무너지면서 이제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탄핵과 하야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범내각제 세력들, 이 범내각제 세력들이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윤석열을 압박해 올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임기를 단축시켜가지고 내년 후년에 있는 총선에 개헌을 하자. 개헌을 해서 유사 내각제 형태로 가자. 우리 국민들이 내각제는 불편해하니까 국민들의 눈을 속여서 분권형 대통령제.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대통령제라 그러면 대통령 중심제이어야 되는데 그 대통령제가 아니라 분권형 내각제죠. 분권형 내각제. 네, 분권형 내각제로 가자.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을 그려서 국민들을 속이고 국회의원들은 절대로 자기들의 권력을 놓지 않습니다. 네, 놓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에는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재인 이재명 세력이 제거가 되고 나면은 결국에는 여야가 또 범내각제 세력들과 손을 잡고 또 반윤석열 진영들이 손을 잡아서 개헌으로 가게 될 거다. 네, 개헌으로 가서 결국에는 윤석열이 꼼짝없이 각종
윤석열 관련 의혹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들로 쪼여가지고 결국에는 윤석열이 이 분권형 내각제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탄핵이라는 윤석열 탄핵의 고조를 이용하겠죠. 네, 그래서 윤석열 탄핵 분위기를 높일 거예요. 굉장히 높이고 하야도 압박할 겁니다. 하야도 압박하는데 궁지에 몰린 윤석열은 결국에는 분권형 내각제에 동의할 수 있다. 그것이 내년의 그림이다. 그래서 국회의장 김진표가 개헌 절차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 그리고 범내각제 세력들이 다각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 이것은 여야에 포진돼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윤석열에 대한 포위망이 이제 조여올 것이다. 결국에는 윤석열 탄핵 고조, 그리고 하야, 이것이 양방향으로 압박이 오면서 분권형 내각제에 동의하라, 이 탈출구를 열어주는 거죠. 네, 활로를 열어줘가지고 윤석열은 탄핵과 하야와 더불어서 분권형 내각제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그러한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해 보게 됩니다.